자, 위기에 빠진 리버풀과 클롭이고요. 특히나 위겐 클롭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안 좋으면 뭐 흔히 나오는 감독에 대한 경질설. 그쵸. 근데 별로 안 나와요. 왜? 클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도 야, 이게 너무 좀 안 좋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얘기 나오는데 도르트문트에서 말년이 이 클롭이 되게 순탄하지는 못했어요. 그쵸. 성적도 여러 가지로 안 좋았고. 그래서 14-15 시즌에 이 도르트문트의 클롭과 지금 리버풀에서 클롭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 그림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느낌이 날까? 시기적으로도 뭔가 비슷함이 있고 네. 시즌의 맥락도 비슷함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굉장히 좋았었던 거, 트로피를 땄었던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궤를 보면 2008년 여름에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에 부임을 합니다. 첫 두 시즌은 6위와 5위로 마쳤어요. 하지만 2010-2011 시즌부터 2013-14 시즌까지 4시즌 동안 무려 1위, 1위, 2위, 2위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도르트문트를 거의 스텝업 시킨 성적을 만들게 됐고, 도르트문트가 이 분데스리가에서 확실한 본인들의 비중이 대단히 큰 팀입니다. 근데 바이언이라는 어떤 그 거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항상 도전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쵸. 결국에 도전 성공했죠. 우승 네. 2번 했으니까. 이때가 지금도 이제 보르센 팬분들이 느끼는 황금기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르트문트에서의 7번째 시즌인 2014-15 시즌은 무려 전반기 강등권. 엄청 안 좋았어. 네, 최종 순위가 겨우겨우 7위까지 올라온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당시에 확보를 해놨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클롭 감독이 2015년 가을에 리버풀에 부임해서 첫 새 시즌은 8위, 4위, 4위였습니다. 챔스 티켓까지는 이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죠. 그 8위 성적 이제 첫 시즌도 도중에 부임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 초반이긴 네. 했습니다만 로저스 날아가고 그쵸. 그다음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때도 유로파 준우승을 했었죠. 그래, 맞아. 이런, 예, 요소가 있었고 네. 그리고 2018-19 시즌 2위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지난 시즌인 2019-20 시즌은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리버풀에서의 6번째 시즌인 올 시즌은 리그 7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실 부임한 지가 제법 된 거란 말이야. 네. 요즘에 감독들이 어떤 그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제법 오래 가고 있는 건데, 왜냐면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그렇죠. 느낌이 조금 약간 네. 쎄하다라는 생각, 이것만 들어도 뭐야 비슷한데? 이런 생각 약간 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는데 확실히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다. 첫 번째로 클롭 감독의 어떤 사이클, 위기 시기가 동일해요. 일단 도르트문트는 2014-15 시즌, 이 시즌이 클롭의 보르센 7번째 시즌이었고요. 7번째. 리버풀은 올 시즌 클롭의 부임 이후 6번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네, 얼추 비슷한 시기에 조금 내리막을 겪게 되는 구간이 형성되는 거고 4-5년을 지나가고.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 이전 팀이 마인츠잖아요. 마인츠도 부임 이후 7번째 시즌에 분데스리가 16위가 돼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이 지금 맡고 있는 팀마다 6, 7번째 시즌 정도 되는 시기에 항상 고꾸라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본인의 리듬이 항상 이 무렵에서 약간 꺾이는 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공통점은 인정하나 제가 만약에 클롭의 어떤 대변인이다 그러면 그 정도 부임한 감독들은 그때 부침이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한 클럽에 오래 있는 감독들은 정말 이제 소수입니다. 여기에 7, 7시즌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우승을 노려하는 클럽에 있는 감독들 최근에 있나요? 없죠. 잘 없어요. 첼시는 진작에 아마 중간에 조금 성적이 이랬으면 로만이 날렸을 거고, 벵거 퍼거스는 예전이야. 너무 예전이.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때쯤이면 뭐든 간에 계약이 종료되든 뭐가 되든 간에 날아갑니다. 펩은 이제 또 장기 집권의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사실 펩도 지난 시즌에 부침이 있었죠. 그쵸. 2위였지만 성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었잖아.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펩도 안 된다. 야, 펩도 이거 이제 드디어 간 거 아니냐라는 그쵸. 얘기가 물론 완전히 복구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오랫동안 있는 감독이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부침은 있을 것이다. 그쵸. 우리가 커플 사이에도 보통 그 결혼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정도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6년째 연애 중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쯤에 권태기에 빠진다는 얘기의 영화야. 그게 오래된 커플들은 6년이나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봐봐. 그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만난 커플들이 결혼을 생각하죠. 그게 바로 스텝업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어떤 남녀의 어떤 그 목적이 꼭 결혼은 아닙니다만 좀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미래를 그려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6년은 분명히 좀 오래 간 건 맞다라고 봐요, 나는. 네.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계속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 항상 강자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요. 클롭 감독도 그런 시기가 하필 우연찮게 세 팀에서 모두 좀 균등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점. 비슷하게 온다라는 거는 좀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이 점은 특징이 있고 부상 악재도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에요. 일단 당시 도르트문트는 마르코 로이스가 장기 부상, 귄도아는 척추 질환, 허리 부상이 있었죠. 정말 귄도안 잘하는 선수인데 유니몬 기질이 이때 워낙 다분했었죠. 중앙 미드필드에 이제 자원으로 나왔던 누리사인도 잔부상이 있었고 스벤 벤더도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밸런스를 갖춰줄 수 있었지만 이때 부상이 유독 있었고 수보티치도 경기를 뛰긴 했지만 장기 부상 여파 때문에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였어요. 이러한 선수들의 잔부상 또 장기 부상 그리고 주전들의 이탈이 겹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시기가 있었고요. 리버풀은 이 부분은 사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완전 부상이 이제 이 스쿼드를 꾸려도 될 정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클롭이 스쿼드를 비교적 두텁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클롭 특유의 어떤 프레스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부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클롭이 예전처럼 개겐 프레싱하는 건 이미 진작에 버렸다. 예전이랑은 다르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의 부상과 코로나 이슈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는 이거는 서로 간에 약간의 일리는 있다고 봐요. 스쿼드를 두텁게 가져가지 않은 건 사실 사실이거든. 그렇죠. 이건 뭐 FSG 영향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클롭도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동안 뭐 케이타나 체인벌린과 같은 좀 애매하다 싶은 자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도 보다 더 빅스쿼드를 운영하려는 의지도 드러내고 기존 백업 자원들을 보강하려는 목소리도 내야 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물론 이게 FSG도 그걸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보강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롭 감독도 스몰 스쿼드 운영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 이어진 건 있다. 근데 반대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아예 사상 초유의 사태일 뿐더러 그리고 이 태클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거는 클럽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 거로 본다면 클럽 입장에서는 야 이건 억울하다. 이거랑은 그때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부상이 많은 건 어쨌든 팩트입니다. 그렇죠.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부상 악재로 인해서 분명 시즌의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골 못 넣는 공격수의 존재입니다. 이때 7호 임모빌레 리그 23경기 3골이었고요. 임모빌레는 이때 완전 안 좋을 때지. 임모빌레를 어느 정도 경쟁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아드리안 라모스 안 됐고요. 리그 18경기 2골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 가짜 공격수라 그랬는데 진짜 가짜가 돼서 돌아온 피르미노는 리그 27경기 6골. 근데 6골이긴 한데 올해 리그 골이 한 골에 그치고 있어요. 너무 안 좋지. 그리고 디보크 오리기는 9경기 나와서 아예 골도 없습니다. 얘는 빼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애고. 공격수인가요? 그나마 지오구 조타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부상 기간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골 못 넣는 공격수의 존재도 공통점이 있고요. 똑같은 전술의 반복.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공통점 같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가 전반기 내내 무리한 개겐 프레싱을 하다가 골은 앵간의 손골이 잘 안 들어가고 공격으로 팀이 바짝 올라가 있다가 결국 뒷방 뚫려서 한두 번 위기에서 실점하고 지는 경기가 다분했거든요. 매번 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지면서 슬슬 도르트문트 팬들도 지쳐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고 그때가 약간 클롭 감독도 너무 똑같은 개겐 프레싱에 고집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았던 시기였었고요. 지금 리버풀은 사실 클롭 감독은 그 당시에 비해서 보다 더 유연성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리도 좀 더 많이 갖추고 있고요. 예전처럼 매 경기 그냥 프레스를 갖다 때려박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예년 시즌에서 수도 없이 봐왔던 사례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클럽의 상황 판단에 아쉬움이 있어요. 올 시즌 그냥 단순히 경기만 봤을 때 다이아몬드 사사이나 3, 2호 전술 등 솔직히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큰 궤를 보면 모두 풀백의 크로스와 가짜 공격수 피르미노 제로톱 이 위주의 결국 똑같은 전술에서 약간씩 세부 형태만 바뀐 정도지 팀의 궤는 계속 동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개겐 프레싱도 큰 궤를 봤을 때 동일했다는 점을 보면 지금 리버풀도 사실상 4-3-3의 기본 베이스를 둔 풀백 크로스와 피르미노 제로톱 전술에 많은 부분이 의존되고 있는 특징 이게 계속 시즌마다 한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번째 공통점은 약팀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게 되겠죠. 최근에 홈에서 6연패를 하는 동안에 사실 잡히지 않았어야 될 팀들한테 많이 잡혔단 말이야. 뭐 맨체스터 시티전이라거나 그래 더비니까 머지사이드 더비는 그렇다 치자. 근데 나머지 뭐 번이나 브라이튼이나 이런 경기들은 이런 경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그거야.
위기 시기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유가 다르다면 이거를 똑같이 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부상 악재 그리고 똑같은 전술 반복이 만약에 그게 클롭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클롭의 어떤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클럽 입장에서는 야 다르다. 우연히 모양새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전에 도르트문트 때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또 클럽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쵸.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올 시즌 리버풀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염려점이 생기게 돼요. 아 그래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예. 텐데 일단 차이점 볼게요. 당시 도르트문트는 매 시즌 주축 선수가 계속 이탈했습니다. 그랬죠. 카가와 신지 맨유로 가고 레비. 사실 이 시즌이 레비 대체자 복구해서 되게 고생한 맞아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괴체도 있죠. 쭉쭉쭉쭉 다 나갔지. 네, 특히나 레반도프스키가 그 전 시즌에 나가게 되면서 꽤 많은 이탈을 그죠? 안기게 됐는데 이렇게 골 넣는 선수가 나가면 그거는 이제 답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없고 대체자 영입 뭐 괴체라든지 이런 자원들 대체자 영입이 안 되니까 결국 선수 이탈을 막지 못한 채 영거퍼 시즌을 치르다가 한계를 맛봤다라는 분석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리버풀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주축 선수가 나가지 않았죠. 주축들은 다 지켰어요. 네. 마네가 뭐 레알 마드리드를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살라가 바르셀로나를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축들은 다 지켜나갔지만 문제는 지켜져 있는 주축들의 대거 폼저하가 되겠죠. 이거는 도르트문트의 그 당시 상황하고는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 도르트문트는 전반기 실패, 후반기 성공이었습니다. 전반기 리그 17위, 18개 팀 중에 17위였는데 진짜 안 좋았어. 진짜 안 좋았죠. 근데 후반기 결국 반등을 했고 최종 순위는 7위까지 올렸어요. 올리긴 했죠. 네, 그리고 리버풀은 사실 전반기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래. 부상자 그렇게 많았는데 잇몸으로 막 잘 버텼다 그랬잖아. 그래서 펠리스전에 7골 넣을 때까지 리그 1위였죠. 네. 하지만 후반기 실패가 계속 진행되면서 리그 순위가 1위에서 지금 7위까지 빡 떨어졌습니다. 수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거지. 네, 완전 궤가 다른 거죠. 근데 그 당시 도르트문트는 전반기 때 경기를 보면 바이덴펠러가 이름값을 못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골키퍼. 범했어요. 네. 후반기 돼서 랑게락 골키퍼. 랑게락 있었지. 네, 랑게락을 쓰면서 반등을 해냈고 기억나. 윙바메양이었잖아요. 그래. 네, 근데 전반기 때. 가봉맨을 앞쪽에 썼어요. 그렇죠. 그 겨울 휴식기가 지나고서 클롭이 전술 변화를 준 하나의 포인트가 윙어였던 오바메양을 톱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바메양이 결정력을 보여주듯이 당시 오바메양의 결정력이 제대로 터지면서 커리어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후반기 말도 안 되는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분데스리가의 겨울 휴식기 존재가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버풀은 있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일단 전반기 후반기의 궤가 그 당시와 완전 정반대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휴식기가 없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 휴식기라는 게 사실 뭐 선수들이 쉬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감독들도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히든폴 2편에서 얘기했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클롭한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네. 그냥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잖아. 모든 그쵸. 이 일에 대해서. 근데 휴식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짜 정신없이 치러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나마 이제 정말 꾸역꾸역 휴식기를 찾자면 리버풀이 FA컵을 탈락했기 때문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3월 말 즈음에 아스날전 준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거든요. 아스날전은 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오면 돼요. 네, 영내발 더비거든요. 좀 궁금한데 어쨌든 영내발이 아닙니다. 저도 영내발이 아닙니다. 네, 버니전 하는 거 보세요. 플럼전 하는 거 보세요. 예. 이게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휴식기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리버풀이 다듬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인 게 완전 쉬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A매치가 껴있어요. 유럽 선수들은 못 쉽니다. 오히려 경기를 더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휴식기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하다. 결국 분데스리가와 다르게 휴식기의 존재가 없는 리그와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한테 반등 가능성을 더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점이 좀 생기고요. 자,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팩트만 놓고 보면 네. 요소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휴식기가 없다는 존재 때문에 그리고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반등하는 시나리오와 별개로 올 시즌은 완전 정반대예요. 후반기에 오히려 지금 리버풀이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반등을 기대할 요소가 당시 도르트문트보다 더 적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두 시기를 비교하면서 도출되는 클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늘 6, 7년 주기에 팀이 고꾸라지는 징크스가 있다는 것. 이거는 물론 어느 사람이나 이거 감독이 아니어도 사실 6, 7년 정도 똑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매너리즘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슬럼프가 오고요. 요즘에는 예전이랑 다르게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때쯤에 새롭게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나는 그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시시각각 빠르게 바뀌잖아. 축구도 똑같다고 생각해. 네. 예전에 알렉스 퍼거슨이랑 아르센 벵거, 그러니까 벵건 빼겠습니다. 네. 퍼거슨이 원탑 감독이었으니까 나는 이 영감님도 요즘 오면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는 아스날이랑 싸움 됐어요, 맨유. 그 다음엔 첼시였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한 팀 늘어나기 시작했어. 왜냐면 돈이 막 여기 쏟아지니까 이 팀도 돈 써서 조질라고 그러고 이 팀도 그러니까 막 대여섯 팀끼리 붙잡고 지랄을 해야 돼. 요즘은 그게 심지어 한 10팀이야. 그렇죠. 심지어 승격팀이 발렌시아 주전 공격수를 그래. 로드리고 이런 선수를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PL이기 때문에 클롭이 6, 7년 되면 이 사람은 6, 7년 되면 못하는 사람이야. 가 아니야. 네. 모든 사람이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해온 건데 지금의 PL의 첨예한 대립구도와 그리고 지금 클럽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판은 그 어떤 감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쯤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쵸. 라는 건 난 전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종윤이 형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6, 7년 주기에 매번 팀이 고꾸라지는 거 그 자체로 탓할 건 못 된다고 봐요. 당연하지. 네, 이거는 그 전에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감독들이 날라가. 그러니까 이걸 버텨낸 것 자체를 오히려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6, 7년 주기를 굳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는데 대신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클럽의 기존 문제점을 요인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 그 요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주전 의존도. 그렇지. 분명 리버풀이 스몰 스쿼드를 클롭 감독이 운영하는 것도 본인의 의중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게 없다고 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스몰 스쿼드의 운영 때문에 주전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로테이션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선수들의 일정 주기가 활약 주기가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조금 고꾸라지게 된다는 건 클럽 팀에서 우연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여기는 리버풀이라는 특수한 상황상 FSG의 책임도 계속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책임에는 클럽의 스몰 스쿼드와 노테이션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 7년 주기 자체가 비판받을 게 아니고 왜 클럽 팀에서의 이 선수들이나 사이클이 유독 이렇게 빠르게 내리막을 걷게 되는가.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볼 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역시나 선수 기용이나 전술 변화의 부족. 이렇게 안 풀리는 시기에 전반기 내내 개겐 프레싱이 반복됐다가 문제가 드러난 것. 올 시즌도 풀백 크로스와 피르미노 가짜 공격수 역할에만 너무 치중해 있다가 지금 계속 똑같은 전술의 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있고 여기 앞서 얘기했던 그 스몰 스쿼드 운영까지 이런 요인 하나하나는 클럽에게 비판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이맘때쯤에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은 번아웃이든 슬럼프든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이 비단 클럽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있다. 이렇다고 해서 클럽을 무조건 감싸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모든 감독은 비판을 받습니다. 알렉스 퍼거슨도 경질설에 시달리고요.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지네딘 지단도 지금 욕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모든 유럽 축구 감독들은 욕을 먹어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롭이 리버풀에서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성적이 만약에 시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마 클롭 본인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프레스 때문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사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지도 모른다. 그쵸. 다만 팬의 스포츠 그룹이 클럽을 놔줄지는 의문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클럽이 조금이나마 리버풀을 더 이끈다고 해도 다음 감독을 위한 리빌딩 작업의 거의 대부분은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게 그렇죠. 최대 지점이 아닐까 싶은 근데 조짐이 보이죠. 그 사이에 성적이 사실 되게 좋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쩌면 이제는 리버풀의 정말 역대 최고의 감독 이미 반열에 난 올랐다고 봅니다. 클럽이.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현대 축구가 어마어마하게 그 빡센 경쟁을 해야 되는 이 특히나 PL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을 또 클럽이 한번 반등시켜서 새로운 어떤 이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죠. 네.